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전쟁 중재에 나서가지고 러시아와 사우디 간의 그 감산 논의가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 갈등 해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트위터를 통해서 러시아와 사우디가 1,000만에서 1,500만 배럴 감산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죠. 네. 그리고 6일로 예정됐던 주요 산유국들의 화상회의가 갑자기 9일로 연기되면서 지금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감산에 찬성한다고 밝히면서도 감산 합의를 결렬시킨 쪽은 러시아가 아니었다며 이 사우디가 협상 실패 뒤 산유량을 늘린 것은 쉐일 오일을 생산하는 경쟁자 미국을 따돌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런 주장을 내놓은 겁니다. 네. 그러자 사우디가 가만히 안 있었겠죠. 다음 날 바로 외무부에서 국영 SPA 통신을 통해서 발표한 성명에서 합의를 거부한 쪽은 러시아였다. 이 사우디와 22개 산유국은 감산량을 늘리자고 러시아를 설득했지만 실패했다고 반박하는 등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예. 원래 회의에 참여하기로 했던 주요 산유국들은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서 연기 통보만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러시아와 사우디가 서로 갈등을 빚는 이유는 뭘까요? 이 최근 오펙 보고서에 따르면 1,000만 배럴이라는 양이요, 사우디와 러시아가 지난 2월 생산한 하루 생산 원유량을 합친 것의 절반에 육박하고 전 세계 산유량의 10%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네. 그러니까 따라서 과연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양일까라는 부분에 의문이 많이 찍히는데요. 이 하루 평균 생산량이 1,300만 배럴, 이 정도면은 사우디가 최대로 늘리겠다고 얘기한 양하고 맞먹거든요. 네네. 이 양을 사실은 이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이 계속해서 생산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쉐일 오일 생산을 줄이지 않으면 이 양을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이 사우디와 러시아는 미국이 동참하지 않을 경우 감산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미국을 포함한 주요 산유국이 감축 합의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감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다른 주요 산유국들 역시 지금까지 감산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던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같은 주요 산유국들도 이번에는 함께 감산에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3년간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으로 배럴당 $60 안팎의 유가를 유지한 이득을 가장 많이 본 것은 미국 쉐일 오일 업계였기 때문에 이 주요 산유국들의 불만이 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은 감산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유가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들면 관세 카드를 꺼내들겠다, 이런 말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유가가 떨어지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사우디에 전화를 합니다. 네. 그래서 빨리 감산을 해서 유가를 올려라라고 얘기를 하거나, 유가가 또 너무 높으면은 또 사우디에 전화를 해서 빨리 증산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정작 미국 내에서 어떤 조정을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유가 하락과 관련해서 이 가격은 미국의 수많은 일자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 수만 명의 에너지 업계 노동자들과 그 일자리를 만드는 위대한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뭔가 해야 한다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날 미국 에너지 업계 임원진들과 회동을 했는데 그때는 아예 구체적으로 현재로선 관세를 부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쓸 수 있는 수단이라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일단은 협박을 한 거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관세 인상으로 인한 수입 감소는 산유국들에게 추가적인 손실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실 그동안 미국의 실업률 사실상의 완전 고용 형태로 평가되는 3%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 경제가 굉장히 호황기였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 노동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그 통계 자료에 따르면 3월에만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70만 1,000개가 감소가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 해고가 잇따르면서 그 이후 벌어진 상황의 수치를
다 반영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 4월 통계치가 나오면 이것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그렇겠네요. 우세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따라서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지금 너무 예측이 되는 가운데 이 부분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입장에 서 있거든요. 하지만 민간 기업인 셰일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생산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셰일 석유의 주요 생산 지역인 텍사스 주 차원에서 이 감산과 관련된 결정을 할 것인지에 초점이 또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뭐냐? 한마디로 셰일 기업이 큰 그 도산 위협 없이 유지되면서도 또 미국 소비자들의 불만이 폭발하지 않는 수준의 유가가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국 이기주의인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스웨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책 중에 집단 면역이라는 이런 대응책을 스웨덴이 선택을 해서 세계적으로 이슈도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최근에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스웨덴에서 또 급증하고 있다고 하죠. 네. 이 집단 면역이라는 것 자체가 한 집단에서 일정 비율 이상이 면역력을 갖게 되면 집단 전체가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갖게 된다는 접근법인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일정 수준까지는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나는 건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만 지금 그 속도가 상당히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서 스웨덴 정부는 완전 봉쇄 방식을 택하지 않고 고령자들에겐 자가격리를 그리고 직장인들에겐 재택근무를 독려하고 50명이 넘는 모임과 요양원 방문은 금지하는 수준에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거의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4일까지만 해도 52명에 그치던 확진자가 우리 시각으로 5일 오후 11시 현재 6,443명, 사망자는 401명으로 집계되는 등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네. 게다가 중증 환자라든지 의료진에 대해서만 진단 검사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검사 숫자 자체를 늘리게 되면은 이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발생하면서 스웨덴 내에서도 강력한 봉쇄와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요구가 계속 빗발치고 있고요. 지난 4일 독일 도이체벨레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 역시 지금 대응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 법안을 의회 승인 없이 처리하다가 비판을 받고 현재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예정대로 이 법안이 승인된다면 오는 8일부터 쇼핑센터 폐점이라든지 교통 억제, 공공모임 제한 등의 강제 조치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이 스테판 레벤 스웨덴 총리는 지난 3일 현지 일간지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수천 명에 이르게 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입장이 살짝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분위기를 보면 결국 이제 강력하게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지금 전략 분위기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또 마스크를 확보하기 위해서 과도할 정도의 경쟁이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동안 아프지 않은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역시 지금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네. 지난 3일에 국민에게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면서 새로운 지침을 내놓은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세계적인 마스크 생산업체인 3M에도 이 법을 발동시켜서 마스크 수출 중단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3M이 미국에도 모자란 마스크를 캐나다 등에 수출하는 것과 관련해서 3M이 마스크와 관련해 그동안 해온 짓을 지켜봤다.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날린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 3M은 N95 마스크의 미국 내 생산을 늘리고 중국 공장에서도 수입하고 있다면서 수출을 일방적으로 막게 되면 상대국의 보복을 불러서 결국 미국이 확보할 수 있는 마스크가 줄어들 것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직접적으로 타겟이 된 캐나다 같은 경우도 주스틴 트리도 총리가 의료 장비를 포함해서 필수 상품과 서비스의 무역량을 줄이거나 장애물을 만드는 건 실수가 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마스크 수출을 막을 경우 보복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미국 정부의 마스크 관련 행태에 대해서 상당수의 나라들이 굉장히 비판을 또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3M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 달에 약 1억 개의 의료용 마스크를 제조하고 이 중 3,500만 개가 미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미국 백악관이 3M에 대해서 싱가포르 공장에서 생산하는 N95 마스크 1,000만 개를
아시아 시장에 공급하지 말고 미국으로 들여올 것을 강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3M이 이렇게 전 세계에 공장을 둔 이유는 사실은 그 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것마저도 다 무조건 미국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라고 한 거죠. 게다가 이 프랑스 공영 AFP 통신에 따르면 프랑스가 미리 주문한 마스크를 비행기에 싣기 직전에 미국 업자들이 나타나서 프랑스가 낸 돈의 3배를 내겠다고 제시하면서 빼앗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독일 일간 타게스 슈피겔은 독일 베를린 주 정부가 의료진을 위한 마스크 20만 개를 3M의 중국 공장에서 수입하기로 했는데 이마저도 미국에 빼앗겼다고 보도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미국 정부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빼앗긴 측인 프랑스라든지 영국, 러시아 정부들도 이미 다른 나라와 계약돼 있던 마스크 물량을 웃돈을 줬고 빼앗고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각국은 주요 의료 장비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한 것은 물론이고요. 화물기에 싣기 직전에 현금을 두고 나타나서 거래가에 웃돈을 얹어주겠다면서 중간에 가로채거나 또 정보 요원까지 투입해서 비밀리에 장비 수입을 추진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정말 뭐 아까 유가 전쟁 소식도 그렇고 참 이런 마스크 전쟁이 정말 극단적인 자국 이기주의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에서 핵 추진 항공모함의 함장이 경질이 돼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어떤 소식인가요? 네, 이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시어도 루즈벨트호의 브렛 크로지어 함장 얘긴데요. 네. 이 괌에 정박 중이던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명을 넘었음에도 하선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달 30일에 승조원 5천 명에 대한 감염 여부를 조사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지원이 절실하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 아니다. 장병들은 죽을 필요가 없다면서 호소하는 서한을 국방부에 보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함장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 서한이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라는 그 일간지 보도가 되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매체를 통해서 잇따라 보도되면서 여론이 들끓게 돼서 바로 다음 날부터 하선 작전이 시작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군 해군 지휘부가 지난 2일에 크로지어 함장이 언론 플레이를 했다면서 크로지어 함장의 판단력을 문제 삼아서 전격 경질을 했고요. 이에 대한 비판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 크로지어 함장은 3일에 승조원 수백 명이 그의 이름을 연호하는 가운데 루스벨트호에서 내렸고요. 지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증손자인 롱아일랜드 대학교 시어도어 루즈벨트 연구소장인 트위드 루즈벨트도 뉴욕타임즈에 크로지어 함장은 영웅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하는 등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민주당의 상원 의원들도 국방부 감찰관실에 루즈벨트호 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해군의 대응과 크로지어 함장의 경질에 대한 공식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SNS상에서도 경질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한 청원 사이트에서는 몇 시간 만에 6만 7천여 명이 크로지어 함장의 복귀 청원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